안녕하세요. 자, 슬기로운 피부연구소 최지현 원장입니다. 네, 최성현 원장입니다. 네. 자, 오늘은 우리가 피부과를 어떻게 골라야 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. 어떤 시술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병원들이 좋은지, 그리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피부과를 골라야 할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보려고 합니다.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굉장히 또 피부과 시술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피부과를 잘 골라서 갈까요? 그런 의문이 좀 들기도 해요. 이제 각종 뭐 영상이나 유튜브 뭐 이런 데서 보면 뭐 이런 시술 절대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, 근데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부과에 가서 여러 시술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. 그럼 부작용이 있는데도 그렇게 많은 시술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 골라서 가면 그런 부작용도 피할 수 있고, 그리고 정말 TV에 나와서 얼굴이 환해 보이고 뭔가 처진 게 없는 그런 연예인들처럼 잘 관리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래서 저희가 딱 10분 동안 어떤 피부과를 가면 내가 부작용 없이 아주 효과가 좋은 그런 걸 고를 수 있을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0분 후에는 여러분 모두 스스로 피부과를 고르는 능력이 엄청나게 상승하실 겁니다. 첫 번째는 처음 우리가 피부과를 가게 되면 보통은 이제 상담이라고 해서 뭐 실장님들이나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이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주게 돼요. 그 다음에 이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원장들이 거기에 맞춰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, 이런 부분을 건너뛰는 병원들이 있습니다. 지난번에도 계속 설명을 했지만 어떠한 사람한테는 어떠한 시술이 잘 맞고 어떠한 니즈를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맞는 디자인이라든지 시술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, 그거는 결국 시술하는 의사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거든요. 환자가 이제 병원에 와서 데스크에서 뭐 나는 예를 들어 뭐 어디 주름이 고민이다, 뭐 팔자주름이 고민이다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실장님하고 이제 상담을 한참 하는 거죠. 뭘 했으면 좋겠냐 이라고 물어봤을 때 실장님 선에서 뭐 이 부분은 뭐 필러를 넣어야 한다든지 어떠한 시술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결제까지 하고, 그 다음에 시술하는 방에 누워서 그제서야 시술을 직접 하는 원장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 대면한 원장님은 그 시술을 이 사람한테 맞게, 이 사람이 원하는 거에 맞게 시술할 수 있을까? 이런 의문들이 저는 생기는 것 같아요. 심지어 이제 그런 거죠. 이게 뭐 리프팅을 하건 뭘 하건 이제 우리가 앉아서 얼굴을 봐야 되죠.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 이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래야 되는데, 이제 그런 병원들을 가게 되면 심지어 옷을 다 갈아입고 마취크림 다 바르고 누운 상태로 이제 딱 누워 있죠. 얼굴을 확인 못하는 경우 못 하는 거죠. 있어요. 누워서 확인 이렇게 봐야 되니까. 그래서 그냥 거기에다가 이제 약간 이 시술을 하셔야 돼요라고 하면 막 들어가는 거죠.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는 의사가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이미 이 사람은 결제 다 끝나고 준비 다 되고 누워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하는 거죠. 맞는 시술을 할 수밖에 없고, 그쵸. 그냥 그런 데는 가면 안 된다. 아무래도 똑같은 시술을 하더라도 디자인이 달라진단 말이에요. 그런 병원들은 아무래도 결과에 대해서는 보장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의문점도 들 때가 있어요. 피부과에서 있는 시술들이 사실 가격이 비싸고 그런 시술들도 있잖아요. 근데 의사랑 상담을 길게 하지 않은 상태로 그런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런 게 좀 신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상담 실장님들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, 뭐 이런 생각도 가끔은 들어요. 뭔가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얻어서 결제를 하고 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.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상담이 사실 굉장히 길어요. 근데 이거는 뭐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죠. 이제 의사의 상담이 길어지면 하루 동안 볼 수 있는 환자의 수가 사실 줄어들기 때문에,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막 상담이 뭐 때에 따라서는 30분, 40분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. 줄이려고 해도 이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상담이 길어집니다.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말이 자꾸 빨라지는 경향은 있어요. 그렇죠. 시술을 대기하고 계시는 다른 환자분들이 있는데 저랑 또 서현자님 사실 상담 엄청 길게 하거든요. 상담이 이제 길어지다 보면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의사를 만나는 걸 좀 생략하고 상담실장 선에서 이제 정리가 돼서 오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도 있기는 한데, 어찌 됐건 그래도 의사 상담을 좀 길게 하고 나에 대해서 좀 잘 보고 판단하고 어떻게 좀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실장님 상담이나 코디네이터 상담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. 또 특히나 저희 같은 이제 남자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남자들이 캐치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.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원하는 어떤 니즈라든지 또 의사들이랑 얘기할 때 다 표현을 못하거나 하는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실장님들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저희랑 다시 연결을 해서 진단기기나 색소 프로그램이나 혹은 이제 3D 그런 것들 다 종합해서 같이 보면서 이제 실장님 상담 결과와
분들과 종합을 해서 이제 다시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는 이루어져 있는데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코디네이터나 실장님 상담들이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시술하는 원장과 상담은 필요하다.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시술이 뭐 1회성, 2회성으로 끝나는 시술도 있지만 경과를 몇 회차, 뭐 짧다면 5회, 길다면 10회, 20회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회차마다 시술하는 손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. 매번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이 선생님 들어갔다가 저 선생님 들어갔다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은 저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은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단기적인 플랜도 필요하고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거든요. 뭐 시술했을 때 뭐 샷수 혹은 뭐 레벨, 파장을 어떤 파장의 빛을 쓴다 이런 것들이 매번 바뀔 수 있고,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두 번째, 세 번째는 어떤 식으로 간다 이런 것들을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고, 중간중간에도 그런 게 이 사람 환자 얼굴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이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고 있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, 시술하는 의사가 바뀐다? 그러면 절대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없거든요. 그리고 앞으로의 시술에 대해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거는 절대적으로 저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이제 섹소 프로그램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진행하다 보면 다 달라요. 그렇죠. 샷수 뭐 이런 거는 뭐 다르고, 레이저의 종류도 다르고, 지난번에 했던 게 효과가 좋았으면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름의 이제 치료 플랜들이 계속 세워지는 거거든요. 다들 그걸 말씀하세요. 얼마만 하면 좋아지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. 제 대답은 전 모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. 왜냐면 알 수가 진짜 없어요. 해보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거를 의사가 바뀌면 절대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 이 사람을 보고 플랜들이 사실 계속 구체적으로 세워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의사가 바뀌는 병원은 조금 지양해라. 그러니까 너무 시술가가 저렴한 병원은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뭐 비싸다고 다 좋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어쨌든 이게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마케팅적으로 시술가를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환자를 좀 불러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쓰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전반적으로 시술가가 너무 저렴한 병원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어쨌든 이 기계에 대한 혹은 뭐 이 재료에 대한 원가가 정해져 있는데 저 정도의 비용이 가능할까라는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. 정말 정말 순수한 딱 그 재료를 쓰는 게 아니고 믹스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어떤 원가를 낮추기 위한 작업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? 가 아니고 들어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좀 말도 안 되게 저렴하다라고 하는 병원들은 아무리 뭐 회전율을 높여서 뭐 이제 그런 저가도 가능하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지만, 그렇게 하면 또 반대로 내가 받는 어떤 시술의 질 이런 것들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 비용보다도 더 못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, 더 못한 시술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. 내 동네에서 받는 거랑 강남역에서 받는 거랑 아무래도 경쟁도 치열하고 한 곳이기 때문에 저렴할 수는 있거든요. 그냥 동네 지역 병원보다는. 하지만 이제 그쪽 시장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뭐 저가, 물론 이런 미끼 상품 왜 있잖아요. 우리도 마트에서 미끼 상품처럼 뭐 손끈치기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. 그래서 정말 원가도 안 되고 마진이 얼마 남지도 않는 것들을 이렇게 미끼로 해가지고 다른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는 있어요.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, 지나치게 너무 다른 평균치 그런 주변 시장의 시세보다 너무 떨어지는 것들은 아무래도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다. 만약에라도 막 정말 저렴하게 들어갔어도 그 외에 다른 상품들이 끼워져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지인 추천 아니야? 그거는 좋죠.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다 가정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? 상담을 많이 받아봐라. 그리고 상담을 많이 받아보고, 우리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들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러한 시술들이 있구나 이런 것 좀 공부를 미리미리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그리고 저는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카테고리화 시켜서 말씀을 많이 드려요. 이론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상담 시간도 더 길어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, 그렇게 조금 설명이나 이런 걸 디테일하게 잘 해주는 병원, 돈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맞는 시술을 어느 정도 정해줘야 되는데, 그런 것들은 상담 그리고 또 노력할 수 있는 공부하는 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아는 사람이 없다면. 아니면 이거 저는 약간 이게 약간 이제 좀 재미의 요소가 좀 있기는 한데,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괜찮은 병원, 우리가 그런 다 상담 갈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? 네, 그러면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한 개원한 지 한 5년 그 근방 네.
왜냐면 그때 이제 의사도 자꾸 하다 보면 이 경력이 쌓이거든요. 그리고 나이는 한 40대 전후. 네. 그때 전성기예요. 네. 네. 그리고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좀 뭐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. 40대 전후. 그리고 이제 후기를 봐야 합니다. 네. 근데 후기를 잘 봐야 돼요. 네. 이게 후기도 다 그런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보면은 후기는 엄청 많아요. 근데 아이디를 계속 보면 그 후기를 막 2,000개, 3,000개 정도 단 사람이 후기를 달아놓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그거는 이제 작업을 한 거죠.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짜 병원에 온 것 같은 사람이 아주 진솔한 후기들을 남겨놨는데 그 후기를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어떤 그런 마케팅 업체에서 쓴 후기가 아니고 직접 병원에 와서 쓴 후기 사실 보면 알거든요. 후기 남겨보신 적 있으세요? 저는 거의 없어요. 저도 거의 없거든요. 네. 저는 진짜 좋을 때만 남기거나 아니면 네. 진짜 안 좋을 때만 남기거든요. 그쵸. 네, 그래서 그런 후기들을 좀 잘 보면 느낌이 오지 않을까. 네. 요거는 근데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이죠. 생각입니다. 근거는 전혀 없어요. 네네. 자, 오늘은 그래서 절대 가지 말아야 할 피부과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. 첫 번째는 의사 상담이 거의 없거나 이제 시술방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경우, 그러한 병원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시술하는 의사들이 계속 바뀌는 경우, 손이 바뀌는 경우는 장기적인 플랜을 봤을 때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. 그리고 세 번째로 말도 안 되게 저렴한 병원,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 잘 배우셨죠? 네. 네,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찾아가게 되는,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피부과를 고를 때 뭐 저희 영상의 이 세 가지 정도를 고려하시면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네. 저희들이 또 잘 고를 수 있는 방법도 설명드렸으니까 직접 찾아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지금까지 슬기로운 피부연구소 최지환 원장이었습니다. 네, 최성현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